사천 시민들의 오랜 수건 사업이었던 사천항공산업대교가 타당성 용역 조사에 들어가게 됩니다. 사천항공산업대교는 송도군 시장의 공약 사업이기도 한데요. 현재 상황을 우선 이원섭 대표님께서 정리를 해주시죠. 조금 전에 홍 아나운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그 항공산업대교가 제2대교로도 불리는데 사천 시민들의 수건 사업이었습니다. 송 시장이 이제 두 번에 걸쳐서 꼭 이걸 해내야 된다라는 부분들로 시작이 됐는데 사실 이제 당초 예산에 정부 예산에는 계산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송도원 시장님하고 여상기 국회의원님이 예결위가 시작되고 나서 국토해양위원회 소위원회에 전격적으로 상정을 해서 사실은 당초에는 30억을 시설 설계까지 하기로 해서 올라갔는데 기재부에서 이게 잘못하면은 예산회계법상 나중에 감사의 대상이 되니까 일단 타당성 조사부터 한번 해보자. 그래서 3억이 확보가 됐고 지금 사천의 국도 3호선에 지금 1일 4만 8천 대 정도가 교통량을 가지고 있고 2021년도 되면은 이제 국가항공산당 준공, MRO 사업의 확장 이렇게 되면 한 2만 1,000대가 또 추가가 되고 되면은 아마 6만 9천 대가 국도 3호선을 이용을 해야 되는데 이 교통 체증을 뭔가에 대한 어떤 탈출구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항공산단이 산업대교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리고 이제 동부와 서부 3계면의 어떤 발전을 위해서는 대단히 중요하다. 또 시민들도 지금 대단히 환영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지역의 발전, 구 삼천포 지역의 도시재생사업, 사천의 항공산업대교 지역으로 봤을 때는 대단히 의미 있는 사업으로 그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제로페이에 대해서 대표님 어떤 생각 갖고 계십니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부정적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물론 박원순 시장이 이제 시도를 해가지고 그 지방선거 공약 때 공약을 해서 이제 시작이 됐는데 사실은 지금 이제 그 공약을 이행을 하겠다라는 부분들이 시점이 그런 거예요.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서 이 충격이 굉장히 심하잖아요, 지금요. 그래서 최저임금 가속이라는 걸 이제 해소하기 위해서 이 제로페이가 소상공인을 도와주겠다 나왔는데 제가 봤을 때는 최저임금이라고는 이 어떤 충격적인 부분들, 본질적인 부분을 버려두고 이렇게 대응적으로 간다는 게 일단 제가 봤을 때는 부정적이에요. 서울시, 그 다음에 부산, 경남은 창원 정도 그렇게 지금 시범적으로 하는데 지금 이게 대응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간이 주도를 하는 느낌이 굉장히 많거든 지금요. 지금 간이 주도하기 때문에 간과 민간 사업자가 대응을 한다 그러면은 민간 사업자한테 간은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대표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사천 포럼을 하고 계시고 하시니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지금 경상남도 차원에서 문제 제기를 하는 것까지는 제가 봤을 때 아주 합리적이고 이게 지자체가 거론하는 것보다는 도 단위에서 이게 도가 사실상 이 부분의 피해 부분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기 때문에 수장공사를 상대로 해서 이 피해 부분을 강구를 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과연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는지 라는 부분들 그렇지 않으면 이제 우회적으로 지역개발지원법에 의거한 그 부분으로 지원할 수 있는 거 지금부터 그렇게 해가 오니까 그러면은 이게 사천 지역에 아마 수장공사라든지 정부 측에서 뭐든 해명이 있어야 되는데 아마 도지사를 중심으로 해서 이 문제 제기를 하는 게 오히려 더 효율적으로 제가 볼 때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싶습니다. 그러니까 직접 120만 원을 직접 주는 게 아니라 우회적인 방법이라고 하셨는데 우회적인 방법에 어떤 것들이 있어요? 지역 개발 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금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제 이 부분들 지금 하고 있는 부분들 좀 확대해서 예산을 지원할 필요가 있고 여기 조금 더 나아가다 보면은 조금 전에 황재원 의원님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제 상계 읍면 부분대가 있는데 진주는 전면적으로 다 인구보다 해제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난강댐이 건설되고 숭상되면서 피해는 사천이 보고 있거든요. 사천이 먼저 이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데 이게 뭔가가 우선순위가 뒤바뀌었다. 그러면은 사천시도 전면적으로 제가 볼 때 이 물 이용 부담금이 해제가 돼야 된다라는 부분들이에요. 그 부분들도 제가 볼 때 전체적으로 한번 포괄적으로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입니다. 네, 이제 두 번째 이바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원섭 대표님께서 한번 던져주시죠. 지금 지역에서 제일 문제가 되고 있고 해당이 되고 있는 APT 사업입니다. 미국 고등훈련기 사업인데 이 사업이 대한민국 창군 이래 최대한 방산 수출 사업이었는데
사실은 천문학적인 돈을 투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실패로 끝났습니다. 이게 단순하게 그 실패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지역 경제에는 엄청난 파급 효과를 가지고 온다. 예. 이게 이제 비단 사천뿐만 아니라 진주까지 문제가 되는데 당장 APT 사업이 실패를 함으로써 T50 문제도 앞으로 사실은 판매 문제가 심각하다. 그러면 T50이 끝나고 나면 수리원이라든지 마린원 사업들 이 부분들도 사실은 문제가 심각하고 근데 네. 더 심각한 거는 KFX 사업, 차세대 전투기 사업은 네네. 정말 이게 이대로 갈 수 있을까 하는 문제들 이 문제가 지금 우리 지역으로서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그리고 네. 이제 갱공격 헬기 LH 사업이나 LCH 사업들도까지도 문제가 있는데 지금 당장 지역으로서는 차세대 전투기 사업이라도 잘 끌고 가야 되는데 예. 이게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로 나오고 있다. 예. 근데 문제는 사실은 한국과 한국 정부하고 카이하고 인도네시아가 각기 분담금을 내기로 했는데 지금 이번에 국정감사를 통해서 볼 때 인도네시아가 지금 빠지는 전략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럼 1조 7천억이라고는 분담금을 내지도 않고 또 인도네시아가 50대를 가져가기로 했는데 거기부터 빠져버리면은 실질적으로 KFX 사업 자체는 제가 볼 때는 경쟁력도 떨어지고 이 사업 자체가 지금 무산될 리게 있는 거 아닌가. 그런데 지역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이지도 않을 뿐더러 또 정부가 이 정도의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그 막대한 돈을 투자해가지고 실패를 했으면은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 책임을 지는 사람도 아무도 없어요 지금. 예. 정부 부처에서도 없고 또 카이에서도 없고 그러면은 이 정부 사업에 이렇게 천문학적인 돈을 투입해가지고 실패를 했으면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그래서 이 문제가 네. 그대로 사천 지역이나 지역 경제에 파급효과이기 때문에 예. 이 문제는 저희들이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예. 있습니다.